안녕하십니까, 베어스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어, 그런 가운데 참 요번 한 주일도 두산 베어스의 많은 소식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브리핑 시간은 아닌데요. 어,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유이관 선수, 네, 유이관 선수에 대해서 참 요번 주에는 많은 기사글이 나왔어요. 근데 어, 한 기사글이 있어서 그 기사글을 가지고 좀 다른 글들하고는 좀 달랐죠. 다른 글들은 유이관 선수의 이제 느림의 미학, 예, 그리고 두산을 사랑하는 네,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 이제 뭐 해설가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명하는 이런 글들이 이런 기사글들이 줄이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짐을 이제 좋게 그리고 유희관 선수도 굉장히 진정 어린 인터뷰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이제 뭉클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두산 베어스 원팬으로서 원년 팬으로서 무엇인가 이게 좀 허전함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어, 좀 다른 시각에서 올라온 글이어서 요 그 기사글을 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여기에 제 의견을 살짝 담아서 이 생각을 한번 전해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희관 선수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아주 뛰어난 구질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는 그리고 저는 그런 선수들이 좋거든요. 예. 뭐 약간 한 시즌 또는 한두 경기 완전 원터처블 경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선수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한 3점 내지 5점 정도는 주겠구나. 우리 타자들이 잘 쳐주면 이기고 잘 못 치면 지겠구나. 네, 이런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장호연 선수 대표적으로 이제 느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장호연 선수인데 그 장호연 선수도 굉장히 전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유희관 선수는 또 이제 뭐 빠른 속구를 던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오래 선수 생활 할 거라고 좀 보여줬고요. 또 유리몸이라고 판단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부상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강속구 투수가 뭐 구속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원래 구속이 나오질 않았었으니까 네 저는 거기다가 올해 이제 올 시즌부터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유희관 선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최소한 과거에 이제 판타스틱 4의 그 당시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젊은 투수들이 흔들렸을 때 충분히 대체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저는 이번 시즌에 유희관 선수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원준 선수의 부활도 기대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유희관 선수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이 되게 많았죠. 느림의 미학, 아리랑볼 그러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러니까 잘 던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못 던지면 역시나 뭐 네 이런 어떤 비하하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켰던 선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항상 밝은 선수였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유희관 선수가 밝은 선수였지만 말을 엄청나게 함부로 해가지고 실수한 적도 없고요. 네, 실수한 적도 없고 또 어, 네, 어떤 뭐 예컨대 뭐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뭐 기사한테 예의가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려서 경기 가운데서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밉상으로 이제 보이는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말을 좀 잘한다, 말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유희관 선수는 또 다른 선수들은 그 참 말도 잘하네 이럴 텐데 유희관 선수만큼은 이렇게 정이 안 가지 뭐 이런 소리를 들었던 굉장히 편견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인 것 같고요. 어,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했고 두산을 사랑했던 선수로서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 주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나왔을 때 요 뭐 이 관련된 그 글을 가지고 저도 올릴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저도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지금 기사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 기사글이 일응 동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요즘 보면 기사글의 그 제목을 보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네, 이래야지 또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어, 참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게 이게 기자로서 책임감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이 기사글을 보면서 좀 저도 이제 공감했던 부분 그리고 두산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참 뭔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두산 팬으로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산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이 기사글을 통해서 좀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사글은 어, 프랜차이즈 스타인 유이간이 어, 네, 은퇴를 하면서 여운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네, 뒷맛이 개운치 않다. 뭔가 강요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저는 이 기사,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 글에서 자신의 그냥 두산에 대한 생각, 이 기사분은 그렇게 두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의견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의 의견인 것처럼 하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두산에서 실제 협상했던 과정을 다 알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추정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예의가 없다. 실력이 없으면 짐 싸. 토사구팽.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제목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호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기자는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 글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의문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문은 의문으로 그쳐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의문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서 글을 썼어야 되는데 의문인데 뒤에 가면 확신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네. 이 기사 글을 보면 아무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이제 유기환 선수가 참 두산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선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그 은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그런 사랑을 모를 수도 있었어요. 두산 사랑을 모를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번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유희관 선수의 두산 사랑은 진정했구나라는 것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좋게 떠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여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 기자분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의문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두산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글을 쓴 건데요. 아무튼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 기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수 생활에 미련이 남은 듯하다. 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는 틀림없이 100승을 넘겼지만 109승을 던졌던 장호연 선수를 넘고 싶었던 그래서 이 두산의 프랜차이즈로 남고 싶었던 생각이 강하게 그동안의 인터뷰라든가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상이 어마어마하게 온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은퇴할 때는 부상이 와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구나 할 때 보통 은퇴를 하는데 유희관 선수는 그런 큰 부상이 온 상태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또 기회가 제공됐듯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은퇴한다니까 저도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지금까지 100승을 달성했던 선수는 딱 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요번에 이제 유희관 선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장호연 선수다. 네, 저도 이제 장호연 선수에 대한 기억이 너무 너무 생생하고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9승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가 101승이었잖아요. 자, 101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09승까지는 8승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4승 7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올해 정도면 자, 유희관 선수가 조금 기존의 부진을 벗어나서 과거의 모습을 일부라도 찾는다면 요 그 8승 정도는 얼마든지 올해 한 해 던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이 바로 8승을 남겨놓고 은퇴를 한다? 저라도 은퇴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오랜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한 몇 년 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요. 오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민하면 하루만 고민해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달, 두 달을 고민하는 거면 오랜 고민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109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뭐 코리안 시리즈에 이제 우리가 펜스 레이스를 끝나고 포스트 시즌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그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뛰지 못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이제 오랜 고민이란 이 오랜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고민의 깊이가 깊으면 얼마든지 그 시간은 오랜 기간이라고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게 참 너무 자극적인데 구단이 유희관을 강제 은퇴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예요? 스친다. 스친대요, 스친대.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쉽게 말해서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진짜 이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보니까 그럼 이거 강제 은퇴시킨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기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재를 해야죠. 그냥 취재를 안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취재를 안 하고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것 같아요. 스친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강제 은퇴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은퇴하는 길을 접은 것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히는 상처를 받아서인 듯하다. 인 듯하다. 네,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선수 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싶다. 네.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은 완전히 저 개인적으로는 창작의 영역입니다. 이게 기자분으로서의 어떤 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창작의 글을 이거는 초등학교 때 글을 써보라고 할 때 쓰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런 근거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잘못된 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확신으로 바꿨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지금 제목을 다른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떠도는 말이에요. 이게 뭐 관계자의 얘기도 아니고 3억 원 연봉을 받은 유희관이 구단으로부터
그 억대도 되지 않는 수준의 연봉을 제시받았다는 것이다. 저도 제가 저 전편에서 브리핑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했나요? 제가 장원준 선수가 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그때 이제 3억에서 이제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희관 선수는 4승 7패의 성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원준 선수랑은 좀 달랐다. 네. 그래서 최소한 3억 원, 이게 1억 원 이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 네. 장원준 선수 예를 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떠도는 말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모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김지한한테는 115억을 쓰면서 야, 그 몇천만 원 아깝다고 프랜차이징 스타를 버려? 얘네들 두산 안 되겠네? 이런 뉘앙스로 지금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것도 확인된 팩트가 아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결론은 두산 전체 구단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산스럽다는 이었던 것을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자분은 두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그 안티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두산스럽다라는 네. 이건 굉장히 좀 그 뉘앙스가 안 좋은 형태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너희는 가차없이 쓸데없으면 버리잖아 라는 뉘앙스. 그게 이렇게 프랜차이징 스타를 대접하지 않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100% 이거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유이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뭐 전통 아닌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두산이 가차없이 버린 거야. 뭐 이런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이 끝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어 계속 이제 두산 전체를 이제 네, 안 좋게 얘기하는 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수분 야구다. 그러다 보니 선배는 쓸쓸히 떠난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싼 돈으로 될성부른 떡잎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이득이다. 두산은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돈이 나오지 않는 탓에 두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들 그 몇천만 원 주는데 그 돈이 없어서요? 그럼 김재한 말이 안 되죠. 김재한 선수 115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에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은퇴 몇천만 원밖에 안 줘서 은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산 팬으로서 이거 참 그래 이런 표현들 프랜차이즈 스타를 단물 쓴물 다 빼먹고 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토사구팽이다. 예, 토사구팽 뭐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단어를. 이거 뭐 또 풀일까지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비중을 두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 너는 토사구팽 당한 거야. 너는 단물 다 쪽쪽쪽 빨리고 그 다음에 버려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씁쓸하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유희관 선수에게도 이거 굉장히 이거 상처가 되는 얘기겠죠. 제2의 인생 마지막엔 또 이제 급 훈훈하게 마무리. 제2의 인생에 나선 유희관의 앞날에 오랜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무슨 네, 꽃길입니까? 네. 어, 자,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이 글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두산을 본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전체로 확대한 글이다. 그리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생각을 그게 확신으로 바꿨고 그 확신을 어, 그 팩트인 것처럼 이거는 과장된 글이다.
예. 이건 굉장히 기자로서는 무책임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글이어서 좋은 기사 글이어서 쓴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유희관 선수와 헤어짐에 있어서 이게 뭐 이게 헤어지면 이제 결정이 난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두산이 어,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두산 베어스가 더 나은 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살짝 이런 저는 뭐 이 마지막 말에는 사실 두산 팬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두산 프론트 우리가 두산 프론트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걱정이 됐어요. 혹시 8천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이전에 뭔가 이런 두산 프론트가 과거부터 없는 살림을 해온 건 맞고요.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 있게 구단을 운영한 거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화수분 야구라고 하는 부분이 도리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 오랫동안 두산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는 도리어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베어스가 유희관 선수에게 가혹하게 뭐 여기 투사고팽하듯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많은 금액을 제시 안 했을 수도 있다. 너무 합리적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 결국은 그 성공한 선수들이 또 두산을 떠나는 모습들이 또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의 그 구단에 애정을 갖고 금액이 적어도 남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게 좀 부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제 FA가 되면 쉽게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이 성장했을 때의 그 고마움, 두산 분위기, 두산 프런트의 분위기, 두산 이 더가웃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속에 있지만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은퇴할 때쯤 되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어, 우리 선배가 했던 것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그룹이 갑자기 그래서 뭐 실력이 부족한데 뭐 돈을 뭐 프랜차이징 스타라고 해서 펑펑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애정 섞인 말로써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협상을 할때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8천이면 은퇴할 거라면 한 1억 정도를 줌으로 인해서 남을 수 있는 뭐 이게 그 금액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 선수가 그래 내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꼭 너는 필요한 선수야라는 것을 심어주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합리적인 협상 과정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함,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협상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좀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펑펑 돈 쓰고 뭐 이러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구단이지도 않았고요. 첫 두산 시작할 때도 오비베어스로 시작할 때도 그렇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약간 인간미만 조금 넣어주자. 네, 그래서 좀 내가 금액이 좀 적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뛰었던 두산 베어스에서 원 없이 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퇴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구단에서의 그 협상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두산 팬으로서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프론트의 운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희관 선수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두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유이간 화이팅!